山火事が起きている現場の北側から安全を確保した山火事。警察によりますと、火災が起きているのは秋田里地区三陸町両 일본 혼슈 북동부에 위치한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된 불로 인해 100여 채가 넘는 주택이 전소됐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사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시간 일본 언론이 전해온 속보에 따르면 소방대원과 자위대 수백 명이 긴급 투입돼 진화에 나섰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600헥타르가 넘는 면적을 태운 화마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불이 시작된 지역이 험준한 편인데다 초속 18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소방 헬리콥터마저 발이 묶여 손을 댈 수조차 없었다고 하죠. 결국 초기 진압에 실패한 산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도시로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재민들은 급하게 마련된 대피소로 모였으나 대피소 한 곳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리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버스와 철도마저도 운행이 중단돼 다른 지역으로 대피도 불가능한 처지라고 합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와테현의 산불이 올해 처음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주일 전인 19일 발생한 다른 산불을 일주일 만에 겨우 진압하자마자 또다시 악재가 터진 것이죠. 이와테현은 일본 당국에 소방대원 및 육상 자위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전문적인 구조 인력은 물론 구호 물품 같은 물적 지원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지진과 쓰나미뿐만 아니라 산불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의외의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해외긴급구호대입니다. 한국해외긴급구호대에 대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해외 재난 현장에서는 상당한 유명세를 자랑하는데요.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 의료인력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된 우리 구호대는 이미 캐나다와 미국을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산불 피해 지역에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의 활약상이 해외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한 달 넘게 이어졌던 캐나다 북부 퀘벡의 산불 발생 때였는데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퀘벡주 르벨슈흐 깨비용 지역으로 향한 우리 구호대는 산불 진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루 종일 불씨 그리고 연기와 씨름하며 산불 진압에 힘을 보탰죠. 비록 현지에서는 텐트를 치고 자고 라면과 즉석밥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제대로 된 숙소도 지원도 없었지만 우리 구호대는 놀라운 봉사 정신을 보여주며 귀감이 되었는데요. 새벽 5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구호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죠. 캐나다 CBC 방송은 캐나다 현지의 소방대원에게서도 이런 희생정신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극찬한 것은 물론 우리 구호대의 일상을 영상으로 담아 특별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캐나다 현지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구호대의 면면을 살펴보면 해외 방송에서 놀랄만도 하다 싶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50여 명의 대원들은 육군 특수부대원, 해군 특전단 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전직 북한 침투 정보요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의료인력과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소방관들마저 함께해 그야말로 최정의 구호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트리도 캐나다 총리마저 우리 구호대가 귀국하는 비행편에 찾아와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구호대 활동은 한국과 캐나다의 우호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문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을 정도였죠. 우리 구호대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도 급파된 당일부터 무너진 건물을 파헤쳐 생존자 5명을 구조하는 등 그야말로 일당백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한국 구호대는 설립된 이듬해 UN 탐색 구조 자문단에서 실시하는 등급평가에서 단번에 최상급 등급을 받으며 그 실력을 입증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상급 등급 구호대는 재해국 도움 없이 자급자족하며 열흘 동안 두 곳의 재난 현장에서 동시에 구조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단 33개국만이 최상위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상급 등급 구호대는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각 국가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구호 단체로 손꼽힐 정도로 그 전문성을 자랑하는데요. 이와테현에서 산불이 두 번째로 발생했을 때에도 일본 당국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이 바로 한국 구호대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 멀리 캐나다까지 파견돼 산불 진압에 나섰던 한국이었던 만큼 비행기로 2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본행은 현실적으로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에도 일본이 도와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한국 눈치만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을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대지진 발생 후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된 일본 동북 지역에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구조대를 보냈었죠. 평소 앙숙처럼 으르렁거렸던 중국마저도 구조대를 보내겠다 의사를 표했을 정도로 당시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각 나라의 구조팀을 통솔하고 안내할 만한 체계나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거절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도움받을 국가를 선별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는 자국 국민들을 외면하는 모습마저 보였었죠. 이재민들은 며칠 동안 구조 물품을 받지 못해 하루에 주먹밥 하나로 버틴 것은 물론 화장실조차 제대로 가지 못하는 등 최악의 환경에서 버텨야만 했는데요. 이재민을 챙기기보다는 구조 활동을 우선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피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구호 물품조차 공급받지 못하는 피난소 상황에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렸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에서는 제발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보내온 구호 물품을 전달해달라. 다른 나라라면 새끼라도 만들어서 구호 물품을 전달했을 텐데 일본은 정확한 전달과 배분을 이유로 차일피일 시간만 끌고 있다. 이대로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 국민들의 안위는 뒷전인 게 분명하다. 한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토록 부러운 건 생애 처음이다. 일본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와 같은 비난 여론이 일었을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민간 차원의 도움은 받지 않겠다며 입국 신청한 한국인 의료진과 구조대원, 한국 각 단체가 모은 성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었었죠. 자연재해 앞에서 원리원칙만 강조하며 극도로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보이는 일본 정부를 이키하는 일본 국민들은 이번 이와테현 산불 재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일본 내에서 자국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할 거라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도움이라도 청하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마저 외면하며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과 쓰나미, 이제는 산불까지 이번 이와테현 산불 역시 정확한 집계가 나오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이번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또다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마저 이어지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극심해지고 있는 오늘날 일본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처럼 참혹하기만 한데요.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질서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일본 정부이기에 한국인들의 절망이 더 깊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